자, 이제 5번째 개념으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영양소가 뭘까? 뭔지는 알지. 그지? 근데 말로 표현하라는 표현이 어렵죠. 자, 영양소의 정의.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에너지원이 되거나 또는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칠판 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초딩 때부터 아마도 주영양소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부영양소라는 말도 썼고요. 그래서 주영양소라는 말은 에너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영양소에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중성지방인데, 그럼 에너지원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느냐? 아까 한번 언급이 있었죠. 1g당 449 kcal. 449 kcal. 1g당. 그러니까 지방 1g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죠.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늘 무엇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물. 물론 탄수화물이라는 것도 이 중에서 우리 이제 부영양소에 물, 무기염류, 비타민이 있죠. 그럼 주영양소 중에서는 대개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는데, 물론 어떤 날은 탄수화물을 별로 안 먹고 그냥 고기만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을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 지방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예전 책에는 이런 걸 숫자를 외울 필요까지 없습니다만, 예전 책에는 탄수화물이 1% 미만, 단백질이 16%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방이 14%는 엄청나게 적은 거지. 이런 숫자들을 절대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사람마다 다르고,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었는데 우리 몸에 가장 적게 존재한다 이거야. 무슨 뜻일까? 많이 쓴다,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쓰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뀌죠. 스님들 중에도 뚱땡이라고 합시다. 스님들 중에도 뚱땡이가 있죠. 스님들 고기 먹나? 먹을 수도 있지. 안 먹는다는 전제하에 안 먹겠지. 그런데 지방이 뱃살이 쪘다. 그럼 지방이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 주로 먹었는데도 지방이 생긴다. 쓰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뀌죠. 탄수화물이건 단백질이건 간에 쓰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CH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라고 요새. 초. 자, 아까 세포읍에서 포도당을 주로 쓰는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 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물도 만들어지죠. 공통적으로. 한 번만 할까? 이렇게. 자, 그런데 단백질은 질소를 더 갖고 있습니다. 물론 황을 갖고 있는 녀석도 있지만 우리 범위를, 지금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냥 생략하고, 그래서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죠. 이 전 단원에서 얘기했던 아미노산이 물질 대사 과정에서 유기산으로 바뀝니다. 이때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스기를 둘 다 갖고 있는데, 유기산은 카복스기만을 갖고 있다. 아미노기가 없다. 그래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떨어져 나오냐? 암모니아 형태로.
해로우니까 이것을 바꾼다. 뭘로? 요소로. 어디서? 간에서. 그래서 이 요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되게 배설이죠. 배설. 그치? 그래서 그럼 이 요소가 어디로 빠져나가 있어? 우줌 형태로. 우줌 형태로.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요소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간이지만 우줌은 어디서 만들어져? 우줌은 콩팥, 즉 신장. 자, 간은 소화기관이죠. 소화기관에서 요소를 합성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나 콩팥은 배설기관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요소 합성 장소 간, 소화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를 단당류라고 하고요. 기본 단위를 단량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단량체. 영어 모노머. 모노 한 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포도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포도당 두 개 결합된 걸 엿당이라고 하죠. 그런 걸 굳이 얘기하면 다이모. 굳이 이합체.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어 지금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그런데 포도당이 쪼로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녹말이죠. 이게 다당류죠. 글리코겐도 그러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폴리머라고 하죠. 폴리마는. 전체적으로 번역하면 중합체. 그래서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단당류, 단백질의 단량체는 아미노산, 즉 아미노산이 쭈루루루 연결되는 것이 단백질. 지방은 단량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성지방이야. 그럼 중성지방이 또 있어. 이게 단량체가 아니야. 단량체 없어. 포도당 똑같은 게 쪼르륵 연결됐어. 녹말. 글루코겐도 마찬가지. 그럼 그 포도당을 단량체라고 그래. 물론 단백질의 경우에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20종류야. 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20종류지만 기본 구조가 같아. 이를테면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16호차까지 있다고 칩시다. 아마 그럴 거야. 그럼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속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은 다르지만 1호차에 2호차 이런 모양, 외관은 똑같죠. 기본 구조는 같지. 그래서 이걸 아미노산이라고 이걸 단량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단량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특히 단당류의 대표적인 거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은 기억해야 돼요. 단백질의 단량체.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에서 자, 이 비타민은 우리 체 구성 성분이 아닌데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 저 부영양소가 바로 생리 기능을 조절하죠. 물론 단백질 중에도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게 있어. 효소, 호르몬. 어쨌건 비타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암기해야 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가 뭘까? BC카드. 그래서 BC카드가 물에 빠졌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BC카드 물에 빠졌다. 그리고 비타민 B와 C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용성 비타민인데 A, D, E, K 이렇게. 물론 우리 정도 시험에서는 이 비타민의 종류 유효가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적어도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소화가 다 된 다음에 우리 과정에서 소화는 생략됩니다. 소화 과정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1학 생명과 원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뺄게요. 그러나 양분 흡수 및 이동 경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소장은 주름져 있습니다. 그래야 표면적을 넓혀서 양분을 효과적으로 잘 흡수할 수 있죠. 그 구조를 융털이라고 합니다. 융털.
자, 그런데 그 융털, 또 융모, 털모자를 써서, 그다음에 이게 융털이 있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 잘 확인하세요. 칼라 반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암죽관이라고 합니다. 암죽관. 이게 노란색으로 쭉 올라온 거 암죽관. 암죽이 흐르는 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특히 중성지방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그랬죠. 그럼 흡수한 다음에 다시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섞고 단백질로 에워싸. 왜냐하면 결국 그 지용성 양분이라도 결국은 혈관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 그럼 혈관에는 혈액이 있는데 혈액에는 물이 있잖아. 그럼 물과 지용성 물질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잖아. 그죠? 끼리끼리 노는 거야. 수용성은 수용끼리, 지용성은 지용성끼리. 그래서 이거를 단백질로 에워싸서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그 관을 암죽관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치? 암죽.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중성지방 다시 합성하고 콜레스테롤과 섞고 단백질 에워싼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를 암죽이라고 그래. 어두운 죽.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되는 것이 모세혈관이죠. 빨강색은 동맥혈, 파랑색은 정맥혈. 동맥혈, 정맥혈은 해당 단원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칠판 봅니다. 칠판에서 양분의 흡수와 이동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지용성 양분. 지용성 양분의 지방산, 글리세롤, 물론 모노글리세롤이에요. 모노글리세롤. 지글지기라고 하는 뜻 쓸게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비타민. 예, 비타민 A, D, E, K가 있는데 자, 되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암죽관으로 흡수된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이 세포에서 흡수하는 거죠. 세포에서 흡수한 다음에 암죽관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융털세포죠. 융털세포로 흡수한 다음에 암죽관으로 가고 암죽관에서 어디로 가냐면 실은 그 암죽관이 뭐냐면 림프관의 일종이에요. 림프관. 이 모세혈관은 모세혈관과 주변 조직과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혈관에 있는 물질의 일부분이 조직 쪽으로 빠져나간 것을 우리는 조직액이라고 하지. 그 조직액의 90%를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10%가 못 들어가. 그 10% 못 들어간 녀석이 어디로 가냐면 림프관이라는 곳으로 가죠. 암죽관도 림프관의 일종이에요. 아주 가느다란 림프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암죽관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슴관이라는 것을 갑니다. 가슴관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일단 저 양분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으로 먼저 보내야 돼. 자, 그런데 가슴관에서 어디로 가냐면 상대정맥으로 갑니다. 상대정맥. 자, 우리 심장 구조를 간략히 그리면 자, 방실방실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모식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방, 심실, 좌심방이 아니고 우심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손이 나한테는 오른손이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에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준에 나 기준이죠. 내 심장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좌심실에서 혈액이 빠져나와서 대동맥으로 빠져나와서 온몸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우심방으로 가죠. 그러니까 온몸에 가서 양분과 산소를 주고 노폐물, 이산화탄소 받아들여서 일로 갑니다. 이리로. 그리고 우심실에서 폐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폐동맥. 여기는 온몸으로 가니까 대동맥. 그러니까 대동맥, 대정맥. 폐로 가니까 폐동맥, 폐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서 일로 가니까 여기가 폐정맥. 안 써도 알겠지? 자, 심장에서 나가는 걸 동맥, 심장에서 들어오는 걸 정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심실에 연결된 게 동맥. 순환 파트에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그래서 온몸으로 가니까 대동맥, 폐로 가니까 폐동맥. 심방이 연결된 것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온몸 갔다가 일로 가니까 여기가 대정맥이야.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폐정맥이지. 되겠지? 자, 실은 대정맥은 두 개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상대정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대정맥. 그렇지? 그러면 상대정맥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상대정맥에서 빗장 및 정맥으로 갑니다. 빗장 및 정맥. 좀 더 줄일게요. 빗장 및 정맥이 먼저죠. 미안. 빗장 및 정맥. 우리는 요게 더 익숙하죠. 쇄골 하정맥. 쇄골. 빗장 및 정맥보다는 쇄골 하정맥이 더 익숙하지. 더 구체적으로 왼쪽입니다. 좌쇄골 하정맥. 그러니까 왼 빗장 및 정맥. 자, 쇄골까지 올라갔어. 쇄골 바로 아래까지. 그러니까 쇄골 아래에 있는 정맥이에요. 쇄골 아래까지 갔어. 그럼 심장 위로 올라갔잖아. 심장 위로 올라갔는데 다시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 바로 위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빗장 및 정맥에서 상대 정맥을 지나서 심장으로 갑니다. 우심방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수용성 양분은 포, 아, 무, 수비. 포도당뿐만 아니라 포도당 같은 단당류, 포도당 또는 뭐 과당 등등의 갈락토스 이런 그러니까 단당류. 물론 우리는 포도당 기억하면 돼요.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군과 C. B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군자. 비타민 B1부터 비타민 B12까지 있죠. 낱낱이 다 할 필요는 없고. 역시 융털세포를 흡수한 다음에 어디로 가자면 모세혈관으로 보냅니다. 모세혈관에서 간으로 보내는데 자, 좌심실에서 빠져나온 혈액은 예를 들어서 좌심실에 빠져나와서 우리 근육 쪽으로 간다면 그 근육 주변에 모세혈관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이렇게 가서 좌심실 빠져나간 혈액이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올 때 모세혈관을 대개 몇 번 거쳐? 한 번 거치죠. 또 폐로 갔다가 그럼 폐 모세혈관 거치고 또 한 번, 그지? 이렇게 가면 폐 모세혈관 거쳤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자, 이 모세혈관은 누구의 모세혈관? 어디에 있는 모세혈관? 소장에 있는 모세혈관이죠. 소장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흡수해서 간으로 보내주는데 그럼 간의 모세혈관으로 또 가겠지. 여기는 소장의 모세혈관이에요. 소장의 모세혈관. 그러면 간으로 간다는 얘기는 간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간다는 얘기겠지. 생략하고 그러면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있는 혈관이 있겠죠. 그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있는 혈관을 문맥이라고 하고 간을 향해 가니까 간문맥. 간에서 혈당량 조절하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고 식후에 이거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심장으로 보내야 돼. 그런데 간에서 심장으로 가니까 이게 간정맥. from 간. 그리고 하대정맥을 지나서 심장으로 가죠. 혈액순환에 따라서 온몸으로 가고 이 순서를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융털세포에서 흡수하지만 수용성 양분이건 지용성 양분이건 그러나 시험에는 이 암죽관, 이 모세혈관에서 흡수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혈당량 조절 얘기할게요. 자, 식후에 밥을 먹고 나면 직후는 아니겠지. 소화되고 흡수가 됐어. 그래서 식후에는 포도당이
글리코겐이라고도 하고 글리코젠이라고도 발음하고 글라이코젠이죠 실은. 글라이코젠 또는 글리코겐이라고 발음해요.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죠. 인슐린. 꼭 암기해야 돼요.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되냐면 이자의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죠. 자, 식전에 굶었어. 그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보내야 되죠. 간에서 혈당량을 조절해서 내보냅니다. 자, 그럼 식전에 이 간문맥을 지나는 간문맥을 지나는 혈액에 포도당이 있을까 없을까? 간문맥을 지나는 혈액에 포도당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어야죠. 없으면 죽죠. 봐. 여기 심장이라고 칩시다. 심장. 이 간, 소장. 그럼 심장에서 혈액이 빠져나올 때 식전에 여기 포도당이 있어 없어? 있지. 여기 포도당 없으면 죽어. 그럼 포도당이 있는 채로, 그러나 많지는 않지. 있는 채로 일로 가겠지. 그러나 흡수하는 게 없지. 여기 적지. 적으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다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보내야 되죠. 식전에. 그래서 식전에는 포도당을 다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보내야죠. 여기에 관여한 호르몬이 글루카곤인데 역시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하죠.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길항작용. 그래서 간에서 이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겠지. 여기가 간문맥. 여기는 간정맥.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간문맥과 간정맥에서의 포도당의 농도를 한번 비교할 수 있겠죠. 포도당의 농도 비교. 자, 그런데 식후냐 식전이냐에 따라 다르죠. 식후에 포도당의 농도 간문맥, 간정맥 어디가 높아? 당연히 간문맥이 높죠. 왜? 흡수해오니까. 그런데 간에서 많으니까 이걸 포도당을 다른 형태로 바꾸죠. 글리코젠으로. 그러니까 포도당이 적게 나가지. 식전에는 간문맥을 재면 포도당이 적지.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어줘야지. 간정맥의 포도당이 더 많지. 되겠지? 반드시 순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는 그림과 함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특히 이 그림을 보면 자, 잘 봐. 지용성 양분은 융털세포에서 흡수해서 암주관으로 가고 암주관 림프관 일종, 그래서 가슴관, 물론 가슴관도 림프관인데 좀 굵은 림프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슴관에서 좌쇄골 하정맥, 즉 왼쪽 빗장밑정맥을 지나서 상대정맥 지나서 우심방으로. 수용성 양분은 모세혈관에서 간문맥, 간에서 혈당량 조절하고 생략되었지만 간정맥, 그리고 하대정맥, 그리고 우심방. 꼭 그림과 함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모식도로 나타내져 있어요. 자, 이 그림 볼게요. 자, 밑에 지용성 양분부터. 자,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A, D, E, K,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흡수한 다음에 중성지방 합성하고, 거기 콜레스테롤과 섞고, 단백질 에워싸서 암주관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슴관, 그 다음에 왼쪽 빗장밑정맥, 즉 좌쇄골 하정맥, 왼쪽 쇄골 아래에 있는 정맥, 결국 혈관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지용성 양분과 수용성 양분이 섞이는 겁니다. 상대정맥, 심장. 그리고 수용성 양분,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군과 C, 모세혈관, 간문맥. 그래서 간문맥 다시 간에 가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고, 일부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쓰이고, 그리고 간정맥 지나서 하대정맥, 심장.
됐죠?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에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소화 과정에서 라이페이스에 의한 소화 산물의 흡수 및 이동. 그럼 여기서 라이페이스가 뭔지를 알아야죠. 라이페이스. 앞선 단어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자, 지질, 리피드라고 합니다. 소화 효소 이름 붙일 때는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물론 여기서는 그 물질 뒤에다가 a즈를 붙여서 그 물질을 분해하는 요소. 그래서 리파제 또는 라이페이스, 지방 분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페이스에서 중성지방이 모노글리세리드와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 한 개의 결합되어 있어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고,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와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흡수된 상태에서 물론 지용성이니까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이렇게 흡수된 다음에 이 중성지방의 경우 콜레스테롤과 섞이고 단백질로 에워싸워서 이제 암주관으로 이동, 가슴관, 좌쇄골 하정맥, 상대정맥, 우심방. 1번이 답이죠. 보이지? 가슴관 순서가 바뀌었죠? 모세혈관, 간문맥, 간정맥. 이거는 3번은 수용성 양분.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죠. 자, 오늘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